설명이 필요한 우리말 한자어. 오늘 단어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65위, 중학교 교과서에는 8위에 올라 있는 단어입니다. 거의 매일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회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사회의 뜻은 바로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을 사회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에서는 이 한자, 사와 회가 어떤 뜻이길래 같은 무리끼리 모여 이루는 집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가?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개념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속뜻사전의 뜻하고 같이 관련시켜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에는 또 학생이나 군인 등이 자기가 속한 영역이 아닌 이외의 영역을 이루는 말, 뭐 학생들이나 군대에 있는 그 군인들,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때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일반의 개념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마을, 조합, 회사 등등 국가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형태의 또 각종 사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역사용으로 촌민이 입춘이나 입추가 지난 다섯 번째 무일, 천간의 무입니다. 무일인 이날이 바로 4일인데 이 4일에 모이던 모임을 사회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건 뭐 글자 그대로 4일에 모이던 모임이니까요. 사회 이런 뜻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사회적인 개념은 이 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의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사회가 일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해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속뜻사전 풀이를 보면 속뜻사전은 개별 한자의 뜻에 따라서 단어 전체를 풀이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사회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사는 단체라고 하는 개념이고, 회는 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 글자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회라고 하는 그 속뜻은 같은 무리가, 여기 같은 무리끼리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집단을 이루어, 모이다라는 말이네요. 이루어 모임, 집단을 이루어 모임. 자, 이게 사회다. 이렇게 풀이를 했네요. 표준국어대사전하고 같은 무리가 집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고 풀이를 사의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 집단을 이루어 모인다를 회에서 나온 개념으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속뜻사전에서는 사회를 사도 집단이고 회도 모임, 그래서 둘 다 집단의 개념을 갖는 단어다. 따라서 사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와 회가 병렬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속도사전의 2, 3의 풀이는 뭐 표준국어 대사전 풀이를 원용을 해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사와 회가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지, 또 어떻게 풀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에서 사는 토지신 사입니다. 토지신이라는 말은 땅의 신을 말합니다. 땅의 신에게 당연히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를 지내다라고 하는 뜻이 사자에 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사람이 모이죠. 그래서 모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오늘날에 와서는 모임 단체라고 하는 명사적인 개념도 이 사자에는 있습니다. 사이에 사실은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는 모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의 글자 모양을 보면
밥그릇에 뚜껑을 덮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릇 속에 많은 물건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도 많은 지식이 모이면 잘 깨닫죠. 그래서 깨닫다라고 하는 뜻도 파생되었습니다. 회의에 모이다와 깨닫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를 알아두면 회자가 나오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가 땅의 신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자를 가만히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보일시입니다. 오른쪽은 흑토입니다. 그럼 보일시와 흑토로 이루어진 것이 이 사자인데 이것이 어떻게 땅의 신하고 관련이 되느냐, 땅의 신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느냐,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자에서 이 시, 보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보일시는 사당에 가면 그 신주를 모시고 있는데 신주를 모시는 높다란 탁자가 있습니다. 그 탁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신주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본뜬 것이 이 시자입니다. 그래서 시는 높다란 탁자 위에 신주를 모시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신주를 왜 이렇게 모셔두느냐 하면 여기에 조상이 계신다 라고 하는 표시로 이렇게 신주 탁자를 놓고 그 위에 신주를 모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는 귀신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주 탁자나 신주가 없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귀신이 있는 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귀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신주 탁자고 그 위에 올려놓은 신주입니다. 그래서 이 신주 탁자를 본뜬 글자, 신주를 모시고 있는 신주 탁자를 본뜬 글자의 속뜻은 귀신이고 표면적으로는 보이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서 이 보일시자가 나온 단독으로 사용이 되면 보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를 하지만 이 글자가 다른 또 글자와 어울려서 글자를 이룰 때는 귀신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모두 풀립니다. 자, 이게 복복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면 재앙화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화를 입는다라고 하는데 복과 화는 누가 주죠? 다 귀신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귀신의 뜻을 갖는 보일시자를 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복을 빈다, 축하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때 축자의 뜻은 빌다라는 말입니다. 뭘 비느냐 하면 복을 빌고 복을 빌겠죠. 그런데 비는 것은 누구에게 비나요? 옛날 사람들 귀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일시를 씁니다. 자, 이처럼 이 한자가 두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자에서 보일시가 있으면 다 귀신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제자 한번 볼까요? 제사제자 왼쪽에 있는 건 고기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손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손으로 고기를 올려서 귀신에게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을 제를 올린다라고 합니다. 제사제자입니다. 이것이 밑에 귀신이 있습니다. 자, 보일시는 귀신을 나타내는 글자다. 자,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사자도 왼쪽에 보일시는 귀신의 뜻이니까 오른쪽 흑토, 아하, 토지의 귀신이구나. 그래서 땅신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토지신, 땅신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부터 제사를 지내다라고 하는 뜻으로 파생이 되었고 다시 모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파생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사회, 이 두 글자가 갖는 뜻을 가지고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에서 사는 토지신 사입니다. 땅의 신 사자입니다. 회는 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의 본뜻은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 하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상황처럼, 자, 이것이 사에서 나온 뜻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상태,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것이 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곧 사람이 모여 사는 형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라면 사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가 회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수식 구조의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사회,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상황처럼 사람이 모여 사는 형태, 사람이 모여 사는 형태를 사회라고 한다. 그 구조는 수식 관계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사회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쉽고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